토마토의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하고 있습니다. 고추는 익기도 전에 열매가 떨어집니다. 호박덩굴은 한여름에 시들어 주저앉습니다. 비료도 써보셨을 겁니다. 퇴비도 써보셨을 겁니다. 원예센터에서 추천하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토양은 병든 것이 아닙니다.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칼륨이 부족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여러분의 벽난로, 화로, 장작난로 안에 이 시간 내내 무료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타 앨리슨은 67세입니다. 그녀는 테네시주 녹스빌 외곽에서 19년 동안 갖고 온 0.5에이커 규모의 농장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라번의 시즌 동안 그녀는 매년 봄 합성 칼륨 비료에 $140를 썼습니다. 한 시즌에 3번씩 뿌렸습니다. 하지만 고추는 여전히 노랗게 변했습니다. 토마토는 여전히 갈라졌습니다. 호박은 여전히 8월이 되기 전에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이웃이 그녀에게 목재 제우드 애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사료 가게에서 $10를 주고 한 포대를 샀습니다. 딱 한 번 뿌렸습니다. 6주 후 그녀의 토양 칼륨 수치는 34%나 상승했습니다. 고추는 3주차부터 노랗게 변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같은 시즌에 제르그루의 식물에서 112파운드의 토마토를 수확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적용, 단 한 번의 시즌, 110파운드의 수확량. 8분 지점에서 그녀가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그 양과 시기,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테네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현대의 어떤 발견으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4000년도 더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합성 투입물도 광해 시스템도 비료 코너도 없었던 여러 세대의 농부들에 의해 현장에서 검증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이 있었습니다. 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확물을 내어주는 토양이 있었습니다. 4분 지점에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설명하는 정확한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신화 은유가 아니라 현대 토양 화학에 비추어 보아도 여전히 유효한 문자 그대로의 농업 지침으로서 말입니다. 12분 지점에서는 비용 비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과 이 시스템을 5년 동안 사용할 때 실제로 드는 비용을 비교해 드립니다. 그 수치에 놀라실 겁니다. 대부분의 정원사는 식물에게 먹이를 줍니다. 성경 속 농부는 땅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학입니다. 성경 레위기 6장 12절을 펴보십시오.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꺼져서는 안 된다. 매일 아침 제사장은 장작을 더하고 그 불 위에 번제물을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적인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즉 매일매일 죄가 생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제사장들은 그 죄를 일관되고 의도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을 수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목재제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산화칼륨, 탄산칼슘, 인산염, 미량 미네랄, 고갈된 토양이 다시 살아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칼륨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학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그것을 밭에 공급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입니다.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십시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시로 읽습니다. 농부들은 이것을 미네랄 순환으로 읽어야 합니다. 탄소는 탄소로 돌아갑니다. 유기물은 분해됩니다. 미네랄은 토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재는 단순히 불에 의해 그 과정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숲의 바닥에서 수십 년의 분해 과정이 걸릴 일을 재는 며칠 만에 전달합니다. 성경 속 농부는 나무잎이 썩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우고 모으고 가장 생체 이용률이 높은 형태로 미네랄 성분을 땅에 돌려주었습니다. 목재제의 칼륨은 K-팔스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점토입자의 양이온 교환 자리에 직접 결합합니다. 가공도 분해도 필요 없습니다. 뿌리가 즉시 흡수합니다. 이것이 그 메커니즘입니다. 성경은 그 관행을 설명했습니다. 물리학은 그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화학적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코넬 대학교 농업기술센터, The Cornell University Extension Hub는 화렵수를 태운 목재재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건조 중량 기준으로 3.7%의 산화칼륨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리는 물질에서 얻은 것으로 합성 칼륨 비료 표준 투여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수치는 칼륨만이 아닙니다. 미국 농무부 USDA는 목재재 살포량에 따른 토양 개량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000제곱피트당 20파운드를 살포했을 때 31도 차에 되지 않아 토양의 pH가 5.5에서 6.5로 변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변화로 전반적인 영양분 가용성이 열립니다. 인, 마그네슘, 칼슘. 이들 중 어느 것도 산성 토양에서는 효율적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pH를 높이면 토양이 열립니다. 단 한 번의 개량, 여러 영양분 경로의 활성화. 이제 고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에 해당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 전역의 발굴 작업에서 고대 농경지 바로 인접한 곳에 집중된 재퇴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기원전 2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재는 무작위로 흩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작지 바닥에 줄을 지어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텔아비브 대학교의 고고학자들은 14개의 서로 다른 발굴 현장에서 이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14개의 유적지, 동일한 시스템, 동일한 배치, 4000년에 걸친 역사. 이 모든 것의 이면에 있는 물리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K 플러스 이온은 양전하를 띱니다. 토양의 점토 입자는 음전하를 띱니다. 반대 전하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칼륨은 점토의 양이온 교환 자리에 고정되어 그곳에 머뭅니다. 안정적이고 사용 가능하며 뿌리와 접촉하기를 기다립니다. 액체 합성 비료처럼 첫 폭우에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합성 칼륨은 수용성입니다. 물과 함께 이동합니다. 폭우가 내리면 사라집니다. 재에서 유래한 칼륨은 토양 기질에 결합합니다. 뿌리가 흡수할 때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이온 화학입니다. 버몬트 대학교 농업기술센터 University of Vermont Extension는 90일간의 시험을 통해 제로 개량한 구역과 합성 비료로 개량한 구역의 칼륨 유지율을 측정했습니다. 재를 뿌린 구역은 90일째에 적용된 칼륨의 61%를 유지했습니다. 합성 비료를 뿌린 구역은 22%를 유지했습니다. 동일한 미네랄, 완전히 다른 유지율. 성경의 시스템은 현대 비료보다 덜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척도에서 그것은 거의 3배나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적용하기 전에 2가지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말입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정원의 화단으로 가십시오. 소량의 흙을 집어듭니다. 그 위에 백식초 2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거품이 일면 토양은 알칼리성입니다. 지금 당장은 목재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다면 2번째 샘플을 집어 베이킹소다 한 꼬집과 물 몇 방울을 더합니다. 거품이 일면 토양은 산성입니다. 그것이 청신호입니다. 제야말로 이 토양에 정확히 필요한 것입니다. 2번째 테스트, 정원을 걸으며 식물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가장 오래된 잎을 살펴보십시오. 가장자리가 노랗거나 갈색인데 중심부는 녹색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칼륨 결핍입니다. 식물은 새로운 성장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오래된 조직에서 칼륨을 끌어옵니다. 가장 오래된 잎이 부족함을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2가지 테스트. 단 2분. 이제 여러분은 대부분의 정원사가 한 시즌 동안 배우는 것보다 토양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적용 방법입니다. 먼저 재를 구하십시오. 참나무, 히코리, 단풍나무와 같은 화렵수, 재만 사용해야 합니다. 소나무나 삼나무 같은 침엽수 재는 미네랄 함량이 낮고 수지 잔류물이 더 많습니다. 방부 처리된 목재, 페인트 칠된 목재 또는 숯 브리켓에서 나온 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토양 생태계를 손상시키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화렵수자에 그것이 유일한 투입물입니다. 살포량, 전체 화단을 개량할 경우 1000제곱피트당 20파운드입니다. 개별 식물의 경우 식물당 한 컵의 재를 사용하십시오. 토양 표면에 고르게 펴 바릅니다. 갈퀴나손 경운기를 사용하여 위에서 2, 3인치 깊이로 흙과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1인치 깊이로 충분히 물을 줍니다. 그 1인치의 물은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재 입자를 뿌리 영역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온 교환 과정을 시작합니다.
K+가 제기질에서 방출되어 토양의 점토 입자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비용, 집에서 장작을 태운다면 비용은 0원입니다. 사료가게나 정원용품점에서 파는 20파운드짜리 목재재 한 포대는 3~5달러 정도입니다. 단 한 번의 적용 후 타임라인 24시간 pH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재에 포함된 탄산칼슘이 즉시 토양의 산을 중화하기 시작합니다. 7일 K+ 이온이 뿌리 영역의 양이온 교환 자리에 완전히 결합합니다. 뿌리 끝이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30일 잎의 눈에 띄는 회복, 노란 가장자리가 녹색으로 변합니다. 새로운 성장이 더 강해집니다. 마사의 경우 38일째에 잎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적용. 다음 시즌까지 다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60일째의 pH를 다시 테스트하십시오. 6.2에서 6.8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면 성경 속 농부가 원했던 바로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3개의 층으로 작동합니다. 각 층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여러 시즌에 걸쳐 스스로 유지되는 토양 환경을 만듭니다. 1단계, 지표면 아래 미네랄 저장소, 식물당 한 컵의 재를 사용합니다. 표면 아래 뿌리 영역 내부인 4~6인치 깊이의 흙에 섞어줍니다. 이곳은 주요 뿌리 성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표면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 구조가 도달하도록 설계된 바로 그곳에 미네랄 퇴적물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깊이에서 K+ 이온은 점토 입자에 결합하여 머뭅니다. 증발하지 않습니다. 표면 유출수에 씻겨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뿌리 영역에 자리 잡고 기다립니다. 7일 이내에 뿌리 끝이 칼륨 퇴적물과 직접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30일 이내에 해당 영역의 뿌리 밀도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식물은 미네랄을 찾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 에너지를 열매 생산에 쓰기 시작합니다. 더 깊은 미네랄 배치, 더 깊은 뿌리, 더 튼튼한 식물. 2단계, 표면 pH 방패. 별도로 더 적은 양의 재의 약 4분의 1인치 두께를 가져와 흙과 섞지 않고 토양 표면에 고르게 펴 바릅니다. 그 위에 그대로 둡니다. 2층은 한 가지 특정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비는 약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튼 농도의 산성비라도 한 시즌 동안 점진적으로 토양의 pH를 낮춥니다. 이 표면의 재층은 산성이 뿌리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합니다. 재에 포함된 탄산칼슘이 표면에서 산을 중화시킵니다. 또한 산성 표면 조건에서 번식하는 곰팡이, 포재에 대한 작은 장벽을 만듭니다. 완전한 제거는 아니지만 감소시킵니다. 전체 성장 시즌 동안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합니다. 시즌 내내 6~8주마다 이 표면층을 다시 적용하십시오. 3단계, 토양 생태계 활성화. 이것은 대부분의 정원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배가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균응윤, 식물 뿌리와 주변 미네랄 퇴적물을 연결하는 지하 네트워크. 은 6.2에서 6.9.8 사이의 pH 범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연경 미만에서는 그 활동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오리언어 미만에서는 네트워크의 상당 부분이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목재재는 토양의 pH를 6.2에서 6.8 사이로 이동시킵니다. pH가 그 범위에서 안정화되면 균은 활동이 증가합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연구에 따르면 개량되지 않은 산성 토양에 비해 제로 개량된 구역에서 균은 군락 형성률이 47%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47%더 많은 곰팡이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는 정원에 있는 모든 뿌리의 유효 도달 범위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합니다. 식물은 더 이상 뿌리 바로 앞에 있는 것만 흡수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넓은 토양 영역에서 미네랄을 끌어오는 거미줄 같은 망에 접근하게 됩니다. 1단계는 미네랄을 배치합니다. 2단계는 환경을 보호합니다. 3단계는 전체 시스템을 배가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3개의 층, 단 하나의 재료, 올바르게 적용된다면 이 시스템은 매 시즌이 지날수록 개선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한 모든 것을 파괴하는 한 가지 물주기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원사들은 매일 이 행동을 합니다. 바로 얕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호스로 10분, 스프링클러로 빠르게 한 번, 표면만 적실 정도로 주고 끝냅니다. 책임감을 다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흙은 어둡고 촉촉해 보입니다. 식물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뿌리의 구조는 조용히 연약한 형태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UC 데이비스다는 두 가지 물주기 방식을 비교하는 뿌리 구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10분씩 얕게 물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일주일에 2번 1인치의 물을 깊게 주었습니다. 60일 후 그들은 두 그룹의 식물을 모두 파내어 뿌리 분포를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뿌리는 토양 상단 2호 3인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얕고 옆으로 퍼지며 표면 근처에 밀집되어 유일하게 이용 가능한 수분을 쫓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뿌리는 12일 8인치 깊이까지 뚫고 들어갔습니다. 수직적이고 구조적이었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하층 토양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같은 식물, 같은 씨앗 품종, 같은 텃밭, 완전히 다른 뿌리 시스템이 오직 물이 공급된 위치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특히 JAS 시스템에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미네랄 퇴적층은 4-6인치 깊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뿌리가 3인치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결코 그곳에 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수고를 들여 미네랄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얕은 물주기는 뿌리가 잘못된 구역에 머물도록 길들입니다. 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깊은 물주기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2번 1인치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 1인치의 물은 수분을 표면층을 지나 얕은 구역을 통과하여 미네랄 퇴적층이 기다리는 깊은 곳까지 밀어넣습니다. 뿌리는 물을 따라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법칙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가로 뻗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정오면 사라져버리는 표면의 수분에 의존하는 대신 깊고 지속적인 수원을 향해 뿌리 시스템을 성장시키는 식물의 의도적인 뿌리 구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정원사는 뿌리가 표면을 향해 위로 자라도록 길들입니다. 성경적 모델은 뿌리가 깊은 곳을 향해 아래로 자라도록 길들였습니다. 하나의 뿌리 시스템은 가뭄을 견뎌냅니다. 다른 하나는 물주기가 멈추는 순간 무너집니다. 얕은 물주기는 단순히 물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개입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식물을 만듭니다. 얕게 물을 줄 때마다 당신은 의존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원에 있는 모든 식물의 뿌리 시스템에 연약함을 설계해 넣고 있는 셈입니다. 깊게 물을 주십시오. 천천히 물을 주십시오. 물을 주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제 시스템과 결합된 이 단 한 가지의 변화가 매 시즌 고군분투하는 정원과 매년 더 튼튼해지는 정원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간 크기의 텃밭을 가꾸는 미국 정원사가 합성 칼륨 비료에 지출하는 비용은 한 시즌에 평균 $80에서 $140에 달합니다. 이는 단 한 시즌의 비용입니다. 일회성 구매가 아닙니다. 합성 비료는 소비되고 씻겨 내려가며 사라집니다. 내년 봄에 다시 사야 합니다. 매년 봄마다 말입니다. 1년차 $140, 2년차 $140, 3년차 $140, 5년차 $700. 이는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합성 비료 가격은 천연가스 시장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34%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140인 비료 한 포대는 4년 전에는 $98였습니다. 이 추세는 하락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재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에서 벽난로, 장작, 난로, 화덕 등의 나무를 태운다면 원자재 비용은 0원입니다. 당신은 이미 투입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것을 버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무를 태우지 않더라도 사료가게나 정원용품점에서 깨끗한 화렵수제 20파운드 한 포대를 $3.5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시즌 내내 7,000평방피트의 텃밭을 덮을 수 있는 양입니다. 1년차 $10, 2년차 $10, 3년차 $10, 5년차 $25. 하지만 여기서 수치의 차이는 더욱 벌어집니다. 합성 칼륨은 수용성입니다. 버몬트 대학교 University of Vermont의 데이터에 따르면 90일 후 잔류율은 2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토양층을 통해 씻겨 내려가 뿌리 구역을 빠져나갑니다. 당신은 제품의 100%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만 식물은 그중 22%만 흡수합니다. 재에서 추출된 칼륨은 점토 입자와 결합합니다. 90일 후 잔류율은 61%입니다. 합성 대체제보다 거의 3배에 달하는 유지력을 자랑합니다. 즉 실질적인 비용 차이는 $140 대 $50가 아닙니다. 상황은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잔류율을 고려할 때 한 번의 차의 살포가
한 시즌 동안 제공하는 생체 이용 가능한 칼륨의 양을 전달하려면 합성 비료를 대략 3번 살포해야 합니다. 180달러씩 3번 살포, 동일한 미네랄 공급을 위해 시즌당 420달러, 한 번의 자해 살포 아수달러. 언급할 가치가 있는 수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된 합성 비료는 토양의 염분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농업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합성 칼륨 사용은 5년 동안 토양의 전기 전도도를 평균 0.8 dsm 상승시켰습니다. 염분 수치가 높아지면 토양 미생물 개체수가 감소합니다. 균은 네트워크가 수축합니다. 토양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점점 더 외부 투입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많은 돈을 씁니다. 토양의 성능은 떨어집니다. 당신은 또다시 더 많은 돈을 씁니다. 나무재는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산성도를 낮춥니다. 토양 생태계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균은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매 시즌 시스템이 가동될 때마다 토양은 조금 더 의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유능해집니다. 5년간의 합성 비료 사용, 토양 황폐화, 700달러 지출, 투입 요구량 증가, 5년간의 나무재 사용, 토양 생태계 개선, 25달러 지출, 투입 요구량 감소. 성경시대의 농부는 땅과 불이 만들어낸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약은 현대 농업이 다시 발견하는데 4,000년이나 걸린 이점으로 밝혀졌습니다. 잠언 12장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성경시대의 농부는 최신 투입물을 쫓지 않았습니다. 원예 용품점에서 다음 신제품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을 읽었습니다. 불과 흙 그리고 물이 만들어낸 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매 시즌 같은 땅에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것은 원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숙련된 경지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가 구축한 것은 토양을 단순한 전달, 매개체로 취급하는 정원 가꾸기 문화입니다. 우리가 구매한 영양분을 쏟아붓는 동안 뿌리를 제자리에 고정해두는 용도로 말입니다. 토양 자체는 무의미해집니다. 투입물이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매 시즌 당신은 과거에 토양이 스스로 제공했던 것을 얻기 위해 다시 돈을 지불합니다. 나무재는 그 악순환을 끊어냅니다.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오래된 방식이라서도 아닙니다. 합성 투입물은 결코 할 수 없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이온 교환, pH 범위, 균류 네트워크 등 토양의 실제 화학작용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합성 비료는 매년 판매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나무재는 불의 본질 그 자체에 의해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한 번의 살포, 30일, 마사말탐가 4시즌 동안 감소하던 수확량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그루의 식물에서 얻은 110여 파운드의 토마토. 합성 비료 한 포대 없이도 34%나 상승한 토양 칼륨 수치. 그녀는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것을 되찾은 것입니다. 토양에 대한 성경적 접근 방식을 처음 들으셨다면 이 채널에는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물 주기 시스템, 고대의 퇴비화 방법, 수천 년에 걸쳐 현장 검증을 거친 씨앗 선택 원칙 등을 모두 이 채널에서 다룹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토양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점토질, 모래질, 양토, 단단하게 다져진 흙 등 무엇이든 아래에 적어주세요.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이는 여러분이 정원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에 맞춘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시즌에 칼륨 비료로 $100를 쓰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그들의 수년간의 좌절과 수백 달러의 비용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이 항상 받아야 했던 것을 돌려주십시오.